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 잘 아시죠? 요 강의를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얼굴이 익숙해질 때도 됐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매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픈 AI에서 음성 인식 모델을 논문으로 발표해서 본인들이 사전학습해서 허깅 페이스에 올려놓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어에 맞게 좀 더 파인 튜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처리 작업을 마치고 이제 파인 튜닝을 실제로 코딩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것들은 요 이전 동영상이 아마 요걸 겁니다. 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학습을 하셔야 저랑 같이 이제 추가 코딩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뭘 했냐면은 사전 학습할 때 파인 튜닝 된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는데, 그때는 언어가 다국어로 학습을 하면 자동 인식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자,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해야 되죠.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에러를 등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전 학습 모델도 등록을 해줬습니다. 제 모든 강의는 그 유튜브에서 찾으려면 중구난방으로 옆에 막 뜨죠. 그래가지고 제가 깃허브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그 동영상 밑에, 요 유튜브 밑에 보면은 뭐 설명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링크를 제가 걸어 놓으니까 클릭하시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요 페이지로. 요거를 유튜브를 순서대로 클릭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코딩을 같이 이어서 나가시면은 좋습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요거 있죠. 간디 씨가 재능 기부해 주신 블로그를 보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 거 살펴볼까요? 랭귀지 폴싱 하는 거 해줬죠. 강제시키는 거, 한국어로 우리는 강제를 시켜줬습니다. 여기 랭귀지하고 태스크 트랜스크라이브로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좀 전 강의에서 뭐 했죠? 매트릭을 정의를 했습니다. 쭉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닛에서 요것도 해줬죠. 뭐 이거 매트릭 등록을 하고 얘를 해줬죠. 좀 밑으로 내려오면 모델 등록하고 콜레이터 레이블 콜레이터를 셀프로 등록을 해줬죠. 자, 요 작업까지 했는데 보니까 또 하래요. 또 하려면 우린 해야지 뭐. 이게 많아서 여러분들 불평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제까지 잘 작성을 해서 뭐 해주시는 분이 겁나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볼게요. Define Training Argument. 그러니까 학습할 때 필요한 어떤 그 값이죠. 설정 값들을 해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요거다. 아웃풋 디렉터리, 뭐 맥스 랭스, 세이브 스텝, 뭐 이벨 스텝 어쩌고저쩌고, 리포트 투. 여기서는 리포트 투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텐서보드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주면 나중에 뭐 보기 좋게 볼 수 있다. 막 그래프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보려면 시퀀스 투 트레이닝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요거를 트랜스포머에서 얘를 임포트해서 쓰면 된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닥스 공식 문서를 참고해. 들어가 봐야 잘 모르겠죠. 뭐 잔뜩 있죠, 이렇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드로 넘어올게요. 어딘가에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어디 등록해주면 좋겠어요? 셀프 이닛에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러면 셀프 여기다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우와, 잘 붙네.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가 안 맞으니까 탭 한 번 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줄까요? 트레이닝 아규먼트 등록 이렇게 써줄까? 등록.
써주면 되고, 얘를 임포트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얘는 등록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침표 누르면 트랜스포머에서 얘 또 안 뜨네요. 그러면 또 노가다 해야 되죠. 붙여놓은 트랜스포머에서 임포트 하라니까 복사. 저 위로 올라갈게요. 임포트 영역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다가 붙여놓게 하면 되겠죠. 트랜스포머니까 컨트롤 V. 초록색으로 이쁘게 바뀌는 거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은 활성화가 돼 있겠죠.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 양반은 그냥 트레이닝 아규먼트 변수로 받았는데 우리는 클래스로 하고 있으니까 들고 있어야 되겠죠. 셀프로. 셀프 개념은 아시죠? 요 클래스 자체인 거예요. 얘가 자체적으로 들고 있어야 다른 메소드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셀프를 안 써주면 다른 메소드에서 요거를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볼까요? 아웃풋 디렉토리를 써주래요. 근데 아웃풋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드 코딩 해주면 안 되겠죠? 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아웃풋 더를 우리가 등록을 해줬죠, 위에서. 여기에 등록을 해줬죠. 사용자가 컴피그로 아웃풋 디렉토리를 뭐 입력을 하면 우리가 고유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유니크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다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러면 여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주겠습니다. 붙여주고 쭉 한번 가볼까요? 디바이스 퍼 디바이스 트레인 배치 사이즈 이렇게 요거는 좀 크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이따가 또 줄일 거야 글자 크기. 그러면 얘는 뭐냐면 GPU가 한 장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3090 Ti라는 지포스인가 GPU가 두 장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동시에 두 장 있으면 두 장 최대한 써야죠. 여러분들 한 장 GPU가 한 장밖에 없다면 뭐 한 장을 쓰는 게 맞겠지만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최대한 돌려야 빨리 끝날 거니까 나중에 뭐 돌려보겠지만 요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려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GPU 성능이 안 좋으면 학습하는데 한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PU 좋은 거 써야 되죠. 비닉빈 부익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16으로 그대로 놓을게요. 음성 파일이다 보니까 좀 클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고치면 됩니다. if u 한글을 최대한 안 쓰겠습니다. 한글 영어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타이핑하는 게 힘들어서 if you want you can modify죠. 16에서 뭐 32로 느린다든가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if GPU available GPU 퍼포먼스가 available한 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 뭐 인크리스 바이 뭐 두 배씩 늘리래요. 배치 사이즈에. 그래서 뭐 1 이렇게 써져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이죠. 학습률은 10의 마이너스 5승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너무 크면 안 되죠.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이렇게 발산하죠. 그라디언트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라디언트가 폭발해가지고 NAN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나로 넘버. 야 너무 커. 그건 숫자도 아니여. 막 이런 게 막 나올 수도 있고. 웜업 스텝이라는 거는 트랜스포머가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쓰는데 처음에 그 그라디언트가 잘 뭐죠? 기울기들이죠. 기울기들이 학습에 잘 이렇게 이거는 트랜스포머를 강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그라디언트가 미분값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막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워밍업을 시킵니다. 워밍업을 한 500스텝 정도 시켜줘. 그리고 맥스 스텝은 뭐 400인데 이 맥스 스텝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잘 몰라서 모르면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객체 위에 올려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여기 디파인 된 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트레이닝 아규먼트를 상속받았으니까 여기 안 나오니까 트레이닝 아규먼트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클릭해 보면 여기에 있나? 웜업 스텝?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헷갈려. 맥스 스텝을 보고 있죠? 맥스 스텝 있나? 맥스 스텝 있죠? 정수로 넣으라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디폴트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if set positive number 양의 정수를 뭐 집어넣으면 training steps to be performed override 어쩌고저쩌고 맥스 스텝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네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얘는 생략. 디폴트 값으로 갈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스텝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텝의 개념 아세요? 스텝? 예를 들어서 한 에폭을 돌아요. 한 에폭은 전체 데이터를 학습 과정에서 전부 다 한 번씩 훑어본 거를 한 에폭이라고 하는데, 한 에폭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데이터가 작은 숫자로 해볼까요? 뭐 64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미니 배치로 이게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배치를 한 몇 개, 2의 배수로 가야 되죠. 뭐 32개 미니 배치에 하나의 미니 배치당 32 데이터가 있다. 32 샘플이라고 하면 되겠네. 샘플스 퍼 미니 배치 64 샘플스 이렇게 써볼까요? 퍼 에폭.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스텝이 뭐가 되는 거예요? 64 나누기 32 하면은 얘는 스텝 수는 2 스텝스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죠. 웜업 스텝은 500 하고 뭐 맥스 스텝은 5000까지 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체크 포인트는 true, 그라이 체킹 포인트 뭐 true. 그 다음에 FP16은 부동소수점 자릿수예요. 부동소수점 자릿수. 그러니까 그 정수 실수를 표현할 때 32비트를 쓰느냐 16비트를 쓰느냐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기본 값은 파이토치에서는 32비트인가 그럴 거예요. 플로팅 포인트 디폴트가 아마 32 FP 플로팅 포인트 32 이렇게 쓸 건데 16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16 얘를 16 FP 16을 쓰면 그 숫자의 덩치가 작아지잖아요. 32비트에서 뭐 예를 들어 32 쉽게 얘기해서 32비트를 32비트 실수를 16비트 실수로 쓰겠다는 거죠. 얘를 쓰면은 학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스피드업 스피드업 트레이닝 뭐 요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추론할 때도 FP16을 쓰면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메모장에 제가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뭐 우리나라 분이 재영 천일이라는 분이 만든 재능 기부 해주신 거죠. BF16, FP16, FP32의 차이점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쭉 해서 뭐 이거 사용하는 이유 언제 써야 되냐 맥스 프리시전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코딩이 전체가 끝나면 이 소스 코드를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코드 보면서 보시면 되고, true로 하겠다 우리는. 그 다음에 evaluation strategy는 평가는 학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학습하고 모의고사 봐야 되죠. 모의고사 보는 걸 evaluation이라고 하죠. evaluation은 스텝별로 하겠다. 요 스텝이죠. 각 스텝에서 하겠다는 거죠. 하고 for device eval batch size는 뭐 8. 그러면 얘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GPU 성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잘 안 붙네요. 모디파이 뭐 8에서 여러분들께 뭐 GPU가 되게 좋다. 그러면 뭐 16으로 했는데 GPU 메모리 안 터진다. 뭐 32 이렇게 늘려주면은 뭐 좋겠죠. 더 빨라지겠죠. 프리딕트 위드 제너레이트 뭐 잘 모르겠어요. 하라니까 그냥 내버려 둘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스텝은 1000스텝.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 보면 되죠. 1000스텝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하겠다. 그런 거죠. 로그인 스텝은 25 스텝마다 로그인 하면은 요 파라미터들이 꽤 크거든요. 이게 계속 저장됩니다. 모델 아웃풋에 여기. 지금 빈 파일인데 아웃풋 더를 여기로 설정을 해주면 얘가 뭐 막 계속 저장을 해줘요. 로그로. 이때 뭐 어땠고 뭐 프리딕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저장을 해주는 그런 시간 단위가 되는 거죠. 스텝이니까. 그래서 저는 25면은 좀 너무 많이 저장하는 것 같아요. 제 디스크가 1테라밖에 2테라밖에 안 돼가지고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미트 생략할게요. 로깅 스텝은 로깅 스텝 로깅 스텝 생략하면 안 되죠. 로그는 남겨야 되니까 will increase 더 가끔 하게. 그래서 25에서 이거 왜 제가 주석을 담아두냐면 원래 값 이거 이렇게 코딩해 놨는데 나중에 잘 터져. GPU가 터지거나 뭐 좀 이상해서 여기 요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메모를 안 달아 놓으면 좀 찾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00 스텝.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시 25로 바꿔주면 되겠죠. 리포트 투 텐서보드 뭐 안 쓰겠습니다. 얘는 생략. 그 다음에 로드 베스트 모델 at the end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미니 배치하고 매 에폭마다 미니 배치가 돌면서 이제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고 공부하고 모의고사 이제 트레인하고 이벨리에이션하고 트레인 이벨 계속 갈 건데 음, 그때 최고 성능이 나오는 거를 모든 에폭이 끝났을 때 저장을 할 거니 그거죠. 우리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안 하면 컴퓨터 그럼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저장해야 되겠죠. 우리 투로 이렇게 할 거고 여기 또 이거 나왔죠. 하드 코딩 돼 있죠. 얘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어디 있어요? 컴피그에 좀 전이라나? 요 이전 강의에 있었죠.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을 등록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사용자로부터 받았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요 강의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쭉 올라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등록했냐면 이렇게 등록했어요.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은 CER로. 니네가 필요하면 뭐 여기 기타 등등 많죠.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언어 그 음성인식 모델이기 때문에 CER로 해줬다. 그러면 이 트레이닝 아기먼트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사실은 CER 이렇게 하겠죠. 사용자가 WER 했으면 WER 아니면 accuracy 그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매트릭 그 다음에 뭐 great is better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push to above 요게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푸시2 여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포트2가 있네요. 리포트2 리포트2가 어딨어? 컨트롤 F 여기 있네. 텐서보드로 리포트를 우리는 안 할 거죠. 안 할 거고 푸시2 허브는 뭐냐면 들어가 보면 알겠죠. 푸시2 허브 여기서 아까 여기 있었죠. 컨트롤 F 눌러서 잘 모르면 찾아보면 되죠. 푸시2 허브 있네요. 불리언이고 옵셔널 안 해도 돼. 지정 안 하면 폴스예요. 근데 whether or not 할 건지 말 건지 to push 모델 to hub 허깅 페이스 허브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시켜서 이걸 true로 해놓으면 여러분들 학습시켜 놓은 게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안 할래요.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해도 되는데 어떤 케이스 시나리오를 제가 상정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음성인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딥러닝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데이터를 엄청 열심히 모았어. 열심히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호깅 페이스에 푸시2 허브 트루 해놨어 얘를.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전 세계에서 다 공통으로 공개 퍼블릭으로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또 되게 허접할 것 같아서 제가 잘하면 상관없는데 겁나 잘 성능도 안 좋은 거 푸시 해놨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돌 던질까봐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제가 만약에 이게 더 좋은 데이터를 왜냐하면 AI 허브는 누구든지 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거예요. 깃허브란다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델들이. 근데 해봐야 뭐 별로 좋은 모델도 아닌데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장님이 한 10억 들여가지고 데이터 구축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푸시해버렸어. 허브에. 허깅 페이스에. 전부 다 공개되는 거죠. 사장님이 좋아하진 않겠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저는 굳이 뭐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폴스죠. 디폴트 값이. 그래서 커멘트 처리 안 하고 명시적으로 폴스 이렇게 써줄게요. 폴스. 이렇게 됐고 greater is better 다 된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큰 오타가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 동영상에서 곧 돌리게 될 텐데 뭐 에러가 나면 그때 처리하는 거로 하죠. 그리고 맨 끝에 이 쉼표 의미 아세요? 쉼표를 딱 찍어 놓으면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파이썬에서 개발자들끼리 그냥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요게 다음에 어떤 아규먼트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여기까지야. 나중에 생각나면 더 추가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의미죠. 쉼표가 없으면 여기까지가 끝이야. 완벽하게 다 입력한 거야. 이런 의미가 되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쉼표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트레이닝 아규먼트는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하냐? 또 보면 되죠. 근데 여기 다 했어.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한 거죠. 여기 써 있네요. If one does not want to upload the model checkpoints to hub that false. 저희 false 했죠. 혹시 노트 잘 들어.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너 허브에 다 올라가 퍼블릭으로. 너 혹시 그 회사에서 혹시 이런 함부로 올렸다가 잘리면 안 되니까 이거 잘 읽어봐 이렇게 써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we can fold training argument. 지금 우리 트레이닝 아규먼트를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는데 얘를 트레이너한테 요거는 허깅 페이스 뜻이에요. 허깅 페이스. 허깅 페이스 트레이너한테 주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줄 거는 뭐 with our 모델도 주고요. 트레이닝 아규먼트 여기 있죠.
트레이닝 아기먼트 주고 모델 주고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트레인 밸리드 그 다음에 테스트 셋까지 우린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콜레이터 만들어 놓은 것도 붙여주고 컴퓨트 매트릭 붙여주고 토크나이저 붙여주고 그러면 and with that 야 여기까지 하면 말이야 we are ready to start training 우리는 학습할 준비가 끝났어 이런 거죠. 여기를 한번 코딩 해보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학습 트레이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트레이너를 저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위치가 애매하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빅픽처 플랜 오브 어택 공격 계획을 세울 때 요부 블로그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트레이너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내가 리턴 받아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얘거든요. 크리에이트 트레이너 여기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트레인 셋하고 밸리드 셋을 주면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너는 리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셀프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다가 코딩을 똑같이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얘는 패스를 이제 지우고 실제 코딩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딜러쓰기가 안 돼 있네요. 여기 Shift 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리턴 근데 시퀀스 투 시퀀스 트레이너를 임포트 하라는데 없겠죠. 요 클래스 얘는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또 임포트 하네요. 그래서 복사하기 정신 없겠지만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컨트롤 홈 위로 와서 여기서 컨트롤 V 초록색으로 이쁘게 들어왔죠.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좋아요.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되겠죠. 정신 없겠지만 쭉 제가 내릴게요. 저 유튜브 동영상 강의할 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 저도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하거든요. 자, 트레이닝 아기먼트를 주래요. 여기 클릭해 보면 돼. 잘 모르면 클릭해 보면 시퀀스 투 트레이닝 아기먼트 뭐 설명이 있겠죠. 얘 또 상속받았나? 얘 상속받았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 아그스 이렇게 있죠. 아그스는 뭐 트레이닝 아규먼트 주라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콜레이터는 콜레이터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우리 주면 되죠. 트레이닝 아규먼트 우리 들고 있었죠. 좀 전에 등록했잖아. 지금 등록한 거. 예. 셀프의 트레이닝 아규먼트로 등록을 했죠. 그러면 여기다 셀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셀프 점. 그 다음에 모델도 우리 등록했죠. 모델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셀프의 모델. 그러면 셀프 쓰고 점 찍으면 되겠네요. 여기부터는 쉽죠. 그 다음에 트레인 셋은 트레이너로 주면 되겠죠. 여기로 줄 겁니다. 트레인을. 그러면 얘는 그냥 트레인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턴이 제가 none이라고 적어놨네요. 시퀀스 투 시퀀스 트레이너 객체가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도 이벨리에이션은 밸리드로 좀 받을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콜레이터 우리 만들어 놨죠. 위쪽에 등록을 해놨죠. 데이터 콜레이터는 요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 데이터 콜레이터 우리 등록해 놨죠. 레이블 그러면 셀프만 찍어주면 되겠네요.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네, 파란색 너무 이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은 요 함수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매트릭을 여기에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 이전 시간에 한 건데 이렇게 프리딕션이 넘어가면 에러 레이스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매트릭은 사용자가 설정한 거 설정 안 하면 우리는 CER로 자동 설정되게 해놨죠. 그러면
요거는 메소드니까 셀프에서 들고 있겠죠. 셀프 등록을 해줬죠. 셀프 등록해줬으니까 점 찍고 매트릭. 요거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함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클릭하고 트레이너에 콜레이터 컴퓨트 매트릭이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읽어보면 콜러블이라고 써있죠. 콜러블은 호출 가능한 객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수나 뭐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아니면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죠. The function that we will be use compute metrics at evaluation. 평가 단계에서 채점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에 대한 지표죠. 우리는 CER 쓰기로 했으니까. 자, 딕셔너리 형태로 리턴을 하는 거니까 콜러블이면 함수 이름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까지만 써주면 되죠. 얘는 사전을 리턴해야 돼. 사전을 리턴했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도 토크나이저 등록을 해줘야 되죠. 토크나이저는 프로세서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쓰래요. 우리 프로세서 등록해놨잖아요. 쭉 위로 올라가 보면 이닛에 있겠죠. 얘 좀 기니까 좀 줄일게요. 어디 갔지? 프로세서 여기 있죠. 프로세서 등록하면 되는 거죠. 우리 미리 다 등록해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되게 쉬운 거죠. 셀프 프로세서. 자, 그러면 얘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런을 정의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 실제로 할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트레이닝 시작하래요. 트레이너 트레인 하면 시작할 거래. 우리는 약간 틀리죠.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트레이너가 되는 건데 패스로 놔뒀는데 원래는 얘가 있으면 얘 점 찍고 트레인 하면은 지가 되는데 우리는 요 메서드로 리턴 받기를 원했으니까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제 코딩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저는 그냥 막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서버에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로 설계를 하는 거일 뿐이에요. 서비스 구현까지 전부 다 할 거라서 우리는. 그러면 먼저 뭘 하면 되죠? 순서대로 다 해주면 돼요. 랭귀지를 먼저 인포스를 해줄게요. 강제로 전환을 해줄게요. 얘 셀프에 인포스 랭귀지 한국어로 일단 다 설정을 해주고 데이터셋을 받아와야 되겠죠.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생성하는 게 있었죠.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 되니까 로드 데이터셋이 있었죠. 여기 로드 데이터셋에서 요 데이터셋을 리턴을 하는 거죠. 데이터셋 딕트를. 그러면 얘를 데이터셋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셋 받아서 각각을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묶어주는 거죠. 데이터셋 딕에 우리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셋 받아오면 되죠. 셀프에 점 찍고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하면은 지가 해서 데이터셋 3개가 넘어올 겁니다. 데이터셋이 나오면 프로세스 데이터셋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셋을 로딩을 했으면 로드 데이터셋 여기 요거 했으면 프로세스 데이터셋 하면 되죠. 프로세스 데이터셋 할 때 얘를 이용을 하죠. 얘만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튜플로 리턴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셀프에 프로세스 데이터셋 얘가 트레인하고 밸리드를 데이터셋을 주면 되죠.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이렇게 주고 그러면 얘가 리턴을 어떻게 했죠? 프로세스 데이터셋이면 튜플로 리턴을 하는데 여기 적어줘야 되겠네.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로 각각 리턴을 하는 거죠. 요 각각의 데이터셋을 요거 세 개가 리턴되니까 언패킹해서 받으면 되겠죠. 얘를 언패킹해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이렇게 받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튜플로 넘어올 테니까. 그러면 데이터셋 받았으니까 트레이너를 만들면 되죠. 그러면 트레이너는 셀프에 크리에이트 트레이너죠. 클릭한 다음에 필요한 게 트레인 밸리드 데이터셋이니까 여기서 받은 거를 주면 되죠. 트레인 밸리드 이렇게 넘겨주면 트레이너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쁘게 프린트문 하나 썼죠. 이제 시작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n 스타트 트레이닝 시작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점 트레인 이렇게 쓰면 된대요. 요거는 어디 있는 거죠? 요거를 쓴 겁니다. 시작해 런칭 하려면 트레이닝 런칭 하려면 simply execute 요거를 실행해 그러면 되는 거죠. 자 트레인 시작을 하고 트레이너에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세이브 모델 다 끝났어요. 끝나면 파라미터 학습된 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 모델을 최종적으로 다 끝났을 때 전부 다 트레이닝이 전부 다 끝났을 때는 세이브 매트릭이 아니죠. 세이브 모델이죠. 세이브 모델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저장 안 하면 완전 헛수고 하는 거죠. 한 3일 돌렸는데 저장 안 하고 끝났어. 아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은 어디에 저장하면 돼요? 셀프에 우리 등록을 해놨을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어쩌고저쩌고 해놨을 텐데 파인튠드인가? 파인튠드 모델 더 여기 그 파인튠드 모델 더는 어디냐면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셀프에서 들고 있을 건데 여기죠. 파인튠드 모델 더 얘는 어디서 넘어와요? 컨피그에서 넘어오는 건데 디렉토리 네임을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 위쪽에 초반에 우리가 해놨던 것 같은데 파인튠드 모델 더 돈만 이래서 필요한 거죠. 딕셔너리 for saving fine-tuned 모델 트레인이 끝난 다음에 베스트 모델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거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디렉토리를 init해서 뭐 고유한 이름을 갖고 충돌이 안 나게 만들어졌죠. 야 여기에 저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밑에 이거 정신 없으시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끝났으면 프린트 하나 또 써줘야 되겠죠. 프린트 이제 \n 줄바꿈 하나 해주고 그 트레인하고 이밸류에이션 계속 돌아갔죠. 이밸류에이션에 밸리드 셋을 넣어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는 스타트 테스팅 퍼포먼스 using test dataset \n 야 다 끝났으면은 트레인하고 밸리드 끝났으니까 최종 성능을 한번 보자. 뭐로 할 거냐면 테스트 셋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너에 갖고 있어요. 점 찍어 보면 evalu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evaluate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돼요. eval 데이터셋 이렇게 있죠. eval 데이터셋은 테스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테스트. 그러면 얘가 뭐를 리턴하냐면 딕셔너리로 리턴을 한다고 하죠. 스트링하고 플롯 실수값을 리턴하는데 리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딕셔너리면 딕이라고 붙이거든요. 리절트 딕셔너리에 담아서 리턴을 한다니까 리턴 해주고 최종적으로 프린트
P 프린트 하나 할게요. 프린트 리절트 딕. P 프린트는 컨트롤 점 찍으면 나올 겁니다. from P 프린트의 임포트 P 프린트예요. 얘는 뭐냐면 딕셔너리를 출력을 하면 터미널에 출력하면 이렇게 길게 한 줄로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P 프린트는 프리티 프린트거든요. 여러 줄에 걸쳐 있으면 좀 이쁘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프리티 프린트, 이쁜 프린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디폴트가 시스템 std out 표준 출력으로 한다는 거 보니까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넣어주면 돼? 이거 다 지우고 다 끝났죠. 자, 테스트 코드는 다 끝났고 실제 돌릴 때는 트레이너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전체로 보면은 얘도 좀 닫고 좀 줄여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다 그냥 여기다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밑으로 옮길게요. init까지 다 끝났고 요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죠. 그쵸? 객체를 생성할 때 컴피그를 주면 되죠. 컴피그는 어디서 받은 거야? 지금까지 삽질한 요 함수에서 리턴 받는 거죠. 리턴 값이 얘가 아니겠네요. 아빠써라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씁시다. 그러면 트레이너 객체인데 뭐를 주면 돼요? 컴피그 전달해 주니까 인닛에 요 컴피그를 주면 되죠. 컴피그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객체가 생성되면 트레이너에 .run 우리 만든 거 있죠. run 하면 어떻게 돼요? 랭귀지 세팅 끝나고 로드 데이터 트레인 프로세스 데이터 셋 해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만들고 트레이너 객체 만들어서 실제로 트레인하고 베스트 모델 저장하고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P프린트로 이쁘게 찍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맨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터미널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로는 여기서 파이썬 fine-tune.py 한 다음에 옵션들 주면 되죠. 옵션스 필요한 옵션들 쭉 주고 엔터키 치면 지가 이제 하는 거죠. 엔터키 치면 여기 메인으로 들어올 테니까 객체만 파싱하고 요 옵션스 파싱하고 객체 만들고 러닝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겁나요, 제가. 여기 돌렸는데 분명히 제가 뭐 에러 나면 에러 나는 대로 계속 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요 코딩 해놓는 거에도 수많은 에러가 숨어 있을 거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막 돌렸는데 에러가 막 나오면은 그거 잡느라고 또 한참 또 한 2-30분 또 갈 거가 보여. 난 눈에 선해. 나는 나를 못 믿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쭉 코딩 해놓고 가면 테스트 코드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하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쭉 해놓으면 겁나죠. 엔터 치기 겁나잖아요. 저는 겁나던데.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이제 실제로 돌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코딩을 따라오려면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로 돌리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학습, 전이 학습, 파인 튜닝에 필요한 모든 코드가 여기서 맞춰진 거예요. 돌리기만 해. 감상하는 일만 남았죠. 감상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시간 여기까지 다 코딩 해놓고 따라오세요. 혹시 제가 못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미리 돌려보고 댓글 좀 달아주시든가. 자,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